만나면 좋은 친구 MBC.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날이 갈수록 노래 실력이 드는. 사춘기 마음에 격하게 공감해 주시는 인생 멘토 같은 그런 선생님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자 우리 현천고등학교의 선생님과 함께 지금 너무 예쁜 교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현천고등학교 어떤 곳인지 정식으로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현천고등학교는 2015년에 개교한 공립형 대안학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공립형 대안고등학교로는 4번째로 이렇게 개교한 학교라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대안학교가 네네. 좀 여러 그 진실한 사연들을 지니고 들어온 힘든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또 병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청소년들이 좀 자유분방하게 좀 대학이라는 뭐 입시라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정말 자기 꿈을 스스로 찾고 이런 학교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있었고, 체험, 실습 위주의 스페셜한 수업을 함께하며 꿈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첫 공립대안학교 횡성 현천고등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학교를 한번 둘러봤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교와는 또 달리 수업의 풍경이라든지 우리 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어떤 분위기, 관계 이런 게 굉장히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 현천고등학교, 이 대안학교가 일반 학교와 좀 딱 다르다,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수업이나 교과 과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공동체 회의, 나들 회의도 있고요. 나들 회의.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특성화 교과군이라고 부르고 있는 생각하는 삶, 표현하는 삶, 이 수업들이 우리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좀 색다른 교육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특별한 이 수업들이 학교 다니는 재미에 푹 빠지게 했다는데요. 어떤 수업인지 교실 풍경 좀 엿볼게요. 자, 지금 자기 느낌 상태 한번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쁜 상태입니다. 어떤 점이 좀 기쁘죠? 전 뭐 항상 그랬듯이 학교 오는 게 너무 재밌고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기쁩니다. 학교에 있어서. 네. 지금 상태는 매우 피곤하고요. 어제 새벽까지 게임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갈등도 많이 풀리고 또 이제 새 학기의 분위기? 사춘기의 고민은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되잖아요. 친구들과의 오해와 갈등, 질투 이런 감정들에 집중하며 풀어가는 마음 나눔 수업입니다. 저도 함께 수업을 잠깐 들어봤지만 진짜 이런 수업은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현아가 다니고 있는 현천고등학교는 쉽게 말해서 뭐 어떤 분위기인가요? 다니면서 어떤 느낌들을 많이 받고? 정말 선생님, 학생들하고도 정말 친밀하고 친구 선생님들하고 심지어 교장쌤과도 정말 친구같이 편안한 관계로 지낼 수 있는 분위기의 편안한 학교입니다. 가장 좋은 점 어떤 게 있어요? 금요일에 있는 꿈 넘어 꿈 시간이라고 꿈 넘어 꿈? 꿈 넘어 꿈 시간이라고 해서 자신의 멘토, 저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멘토 선생님을 한 분 골라서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나 배우고 싶었던 거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꿈과 관련된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멘토를 섭외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이 쌓여갑니다. 자 우리 또 굉장히 많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최종혁 선생님을 또 의지하고 또 굉장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아이들한테 다가갈 때는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안학교다 보니까 뭐 입시라든지 대학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이 안에서 관계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유진아, 그러면 저도 뭐 간단하게 그런 고민 상담을 아무래도 이 뭐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여자친구가 없은 지 좀 됐어요. 그렇군요. 혹시 뭐 결혼하셨거나 여자친구 있으시거나? 아니,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는데 이거. 교실 밖으로 나가 마치 소풍 같은 야외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방금 전에 또 학생들과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던데 뭐 소풍 같은 건가요?
이거는 행복 수업이라고 하는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데요. 저희는 이제 대안학교라 가지고 그 책이 따로 없어요. 교재가 따로 없고 저희가 이제 교재를 구성을 해서 그걸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짧은 글을 읽고 그 글에서 이제 인상적인 문장들을 선택을 하고 그 문장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형화된 교과서를 과감히 버리고 사뭇 다른 방식으로 길을 찾는 수업들, 또 다양한 방과 후 수업과 동아리로 일과는 지루할 틈이 없다네요.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네. 학교 안에 카페가 있어요. 여기는 네.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학교가 세워질 때부터 계속 쭉 있었던 공간인데 네. 커피 좋아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따로 이제 동아리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 현천고등학교, 이 대안학교의 어떤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현천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점이 좀 본인한테 좀 약간 장점으로 느껴졌나요? 제가 원래 막 다른 사람들이 약간 시켜서 하는 거 그런 것만 잘했는데 그러니까 현천에 와서는 되게 자율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은 이제 주변에서 지원도 자주 해주고 약간 그러니까 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장점이라면은 이제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지지해주고 내가 스스로 학교를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순간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또 나들회의라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나들회의요?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이루어지는 수업인데요. 네네. 전교생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가지의 어떤 논제를 던져놓고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개선점 또는 함께 공동체가 나눠봐야 할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는 투표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학생들의 의사 표현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 야 이거 뭐 약간 그 국회 같은 느낌이네. 한때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편견 없는 시선과 따뜻한 관심 덕분에 희망을 품고 꿈꾸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 제가 오늘 현천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수업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또 이렇게 교정을 쫙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는데 이 대안학교라고 하면 저도 사실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조금 약간 뭔가 좀 어두운 친구들, 뭔가 좀 이렇게 일반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걸 찾아서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육과정 속에 녹아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진로 탐색과 관련된 꿈 넘어 꿈 발표를 하는 거를 보면 나는 고등학교 때 뭐 했지? 그런 생각이 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1, 2, 3학년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곧 사회로 나갈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 1년, 2년 더 남은 친구들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현천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생활할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스승으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우리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천 가족 모두가 좀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를 믿고 그리고 또 같이 함께했던 선생님들을 믿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현천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현천 선생님들 너무 존경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각자 다 다른 개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밥 사겠습니다. 사랑해요. 고쌤 사랑해요. 사랑해요. 단지 다른 표현 방법일 뿐이라고 더 자유롭게 꿈꾸고 더 가까이 소통하라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라고 늘 일깨워 주시는 선생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자, 오세요. 주말에만 열리는 특별한 시장이 왔습니다. 수궁예로 만든 예쁜 액세서리부터 농사지은 농산물에 즐거운 체험,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와, 진짜 없는 게 없는데요. 구경하는 재미, 사는 재미가 있는 시장 여행을 떠나봅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유정의 문학을 느낄 수 있는 김유정 문학촌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김유정 문학촌입니다. 김유정 선생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곳인데요. 제가 또 한때 문학소녀 아니었겠습니까? 한글귀 읊어보자면 봄볕은 이불 속 봄볕은 이불 속 같이 꼭 꿈꾸는 것 같더라. 정현 씨 네. 꿈꾸시는 것 같은데. 좀 덜겠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졸려요, 피디님. 어쨌든 바로 이곳에서 작지만 복작복작한 소담소담한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따스한 봄볕 속에 잔디밭 마당을 산책하다 보면 만나는 특별한 장터. 한 달에 한 번 주말에만 열리는 장터라고 하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아기자기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도 엄청 많은데 여긴 지금 어떤 마켓이에요? 여기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한 그 주민분들하고 같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수공예 작가들과 같이 마을 장터를 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름이 려우잖아요. 네네. 이름은 왜 려우예요? 려우라는 거는 그냥 미려한 친구라는 뜻이 아름다운 친구. 아름다운 친구. 네. 어머, 그렇게 로맨틱한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수공예 작가들이 24팀, 실내마을 농산물이 2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게 마트에서 보는 그런 획일화된 물건들이 아니라 진짜 개성 있는 우리 상인분들만의 그런 물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너무 예뻐요.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든 물건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수공예 작가들의 정성이 담긴 핸드메이드 작품들이라는 거죠. 한 군데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는데요. 어머, 제가 귀걸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요거는 좀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스타일들인 것 같아요. 제가 화려한 걸 좋아해가지고.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혹시? 너무 꽃처럼 아름다우셔서. 어머, 판매를 좀 잘하시네요. 요거요.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네요. 화려하면서 여성스럽다는 느낌. 되게 저 예쁜가요? 예뻐요. 기계 같은 리액션 정말 감사해요. 진심 몇 프로예요? 진심 200%입니다. 려우마켓 같은 곳이 좀 있으셔서 네. 좀 어떠신지. 저희 려우마켓은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른 이제 마켓과는 조금 다르게 선생님들과의 친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누가 더 많이 파나 이런 거보다는 같이 잘 되자는 느낌으로 해서 격려해 주시고 조금 더 이제 잘 되게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분위기가 또 소비자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네. 한 번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물건들. 구경하다 보면 지갑이 술술 열립니다. 사는 사람도 즐겁고 파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다른 쇼핑몰이랑 뭐 마트 같은 데랑 좀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마트에 없는 상품들이 많죠. 수제로 만든 것들. 그런 거 구경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더 많으면 좋은데 제품들이 많진 않아서 좀 더 커지면 좋겠다. 알록달록한 수공예 작품들 사이에서 한쪽에 자리 잡은 실내마을 농산물. 싱싱한 농산물들이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벌써 품절 상품들이 많다고요? 어째 다 팔아버렸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벌써? 많을 때 오셨으면. 어이구, 인기가 아주 많으시구만요. 농산물 항상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다 선생님이 직접 재배하시고 이런 것들이에요? 예, 재배하고 뜯고 맞습니다. 여기 실내마을에 이렇게 재배할 만한 곳이 많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고춧가루 이런 거 얼마예요? 시중에서는 한 2만 원 정도 받는데 저희는 16,000원. 어머, 4,000원이나 더 싸요? 네. 어떻게 어머니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오마켓 해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도와드리는 거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어갖고 저희가 좀 싸게 팔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고 저렴한 것은 물론 좋은 일에도 보탬이 됩니다. 이 려우마켓에 오시면 또 한 가지 즐거운 건 바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보드라운 흙을 조물조물 나만의 도자기도 만들어 보고요. 수공예 작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네요.
동백꽃 필 무렵 나는 사랑을 했었다. 점점점. 앞으로 이 시장이 많이 커져서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우리 김유정 문화촌도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춘천시 후평동에서 가장 북적이는 곳 후평 1단지 시장입니다. 아, 여기가 주말에만 열리는 특별한 시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보통 시장이랑 지금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거든요. 현대화된 시설로 번듯한 모습인데요. 분위기만큼은 옛날 그 푸근함 그대로라고 합니다. 어머니, 여기 주말에만 열리는 시장이 있다면서요? 금토. 금토? 네. 뭐가 열려요? 야시장. 야시장? 네. 야시장이 생겨서 좀 후평시장에도 좋아진 점이 있나요? 활성화되고 사람도 많으니까 너무 좋죠. 좀 체감을 하시나요? 그럼요. 예쁜 사람도 많이. 예쁜 사람도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혹시? 맞아요. 감사해요. 어머니 저는요? 너무. 어머니 그럼 저는 오지 마요 진짜? 아니 와야지. 귀엽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귀여워. 사실은 귀엽다고. 밤이 되면 조용했던 시장이 북적북적 변신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닭발, 육전, 닭꼬치, 입맛을 유혹하는 맛있는 음식들. 발길이 저절로 멈춰집니다. 역시 한 잔이 빠질 수가 없죠. 거리에서 먹는 특별함 때문일까요?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어느새 식탁 가득 낭만을 즐깁니다. 가장 서민적이고 그리고 우리 옛 생각을 나게 하고 그다음에 아주 우리가 지금도 그렇듯이 너무 낭만적이고 서로 거리를 가깝게 해주고. 시장 규모가 작지만 이게 활성화되는 게 되게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주말이 되면 더욱 활력이 넘칩니다. 정성과 멋이 담긴 수공예 마켓부터 낭만이 느껴지는 야시장까지. 주말에 낭만과 정을 느끼고 싶다면요. 특별한 장터로 놀러 오세요.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요들레이디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오르며 목소리 합쳐서 노래를 하네 그 아가씨는 언제나 요들레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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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목소리로 요들레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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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영동의 대자연 속에서 사냥을 키우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의 깊은 산골짜기에 아주 특별한 목장이 있습니다. 드넓은 산에 방목해 기르는 사냥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먹고 쉬며 건강한 사냥류를 생산하고 그 사냥류로 다양한 유제품을 가공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충북의 알프스라 불리는 곳을 특별한 목장을 찾기 위해서 이 산을 넘고 있는데요. 대체 어디까지 가면 돼요? 조금 더 가야 돼요. 조금 더요? 저긴가? 이건가? 어디야? 첩첩산 중 아름다운 산들로 둘러싸여 충북의 알프스라는 이곳 영동에 오늘의 주인공 신나는 농부가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나는 농부 민영기입니다. 영동의 드넓은 산에서 사냥을 방목해 기르고 사냥류를 이용해 다양한 유제품도 생산하는 민영기 농부를 소개합니다. 사냥하면은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는 동물 아니에요? 사냥은 산에서 자라는 양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냥 아닐까요? 사냥!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네. 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방목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방목이요?
이 드넓은 영동의 푸른 산이 사냥들의 방목장입니다. 민영기 농부는 1999년부터 이곳에 방목장을 조성해 사냥을 키우기 시작했다네요. 대전에 은행 일을 한 34년을 했어요. IMF 이후에 은행업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제2의 짭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유사냥을 선택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영동으로 가며 사냥 목장을 시작한 민영기 농부.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99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봄에 들어왔는데 그날에는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얘들 호르몬 자체가 틀린 데에서 처음에 들어와서 많이 실패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자료나 문헌이나 제가 그 성의를 다해서 하다 보니까 얘들의 생리나 습성을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됐죠. 지금은 사냥 목장이 제법 안정됐는데요. 매일 이렇게 사냥을 방목해 키우고 있답니다. 아침에 방목한 사냥은 저녁까지 산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대자연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린답니다. 저는 이만큼만 올라와도 너무 힘들거든요. 예. 저 양들은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얘들의 특성이 이제 이렇게 바위나 이렇게 경사도를 이렇게 잘 다닐 수 있는 발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풀 있어서 뜯어먹지만 겨울에는 어떻게 먹어요? 겨울에요? 보세요. 다 낙엽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상수리 나무거든요. 가을에 상수리가 막 떨어지잖아요. 발로 파가지고 상수리 주워 먹고 낙엽 주워 먹고. 그래서 겨울을 이렇게 지내요. 우리나라 산악이 한 70%가 산악인데 그중에 가장 적합한 축종으로 생각을 했고요. 사람과 이 가축이 같이 공생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이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얘들이 생명이 오래 가고 대신 젖이 굉장히 좁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축사에 갇혀 지내지 않고 대자연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 사냥류는 적게 얻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목을 통해 얻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보니까 네. 배가 유난히 큰 애가 있어요. 예. 얘들 전부 다 아기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출산은 80%가 전부 다 이 산에 나와서 합니다. 이 친구들은 겨울에도 영하 한 15도 정도 나오더라도 방목을 하면 산에다 납니다. 사냥은 산에서 자라는 동물답게 대자연에서 스스로 출산을 하는데요. 산에서 낳은 아기 사냥들은 축사에서 따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귀여운 아기 사냥들. 살아있는 인형이 따로 없네요. 농부님, 예. 너무 귀여운데 얘네들은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태어난 지 5일에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된 겁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엄마 젖이에요. 엄마가 이제 새끼를 하면 초유가 생성되죠? 그 초유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가 봐요, 지금도. 좋아서 열심히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들죠. 유기농하고 유기축산물 두 가지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게 전체 부지가 33만 평인데 법정 초지 면적이 5만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기농 이 초지 전체를 가지고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아서 얘들이 여기서 이 유기농산물을 먹고 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그 네트워크 같은 그런 형태를 취했죠. 이곳은 사냥의 젖을 짜는 곳. 대자연에서 유기농 풀을 뜯고 건강하게 자란 사냥에게서 맛있는 사냥류를 생산한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질 리포터 손으로 사냥류를 짜보려고 합니다. 안 나오죠? 어떡하지?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 물수건 짜주듯이 부드럽게 짜주면 맛있는 사냥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냥류가 끝이 아닙니다. 민영기 농부는 충북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사냥류 가공 공장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사냥류를 이용해 다양한 유제품을 만든답니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되나요? 네. 사냥류도 나오고요. 요거트도 나오고 뭐 글링 요거트도 되고 그다음에 치즈도 만들 수 있고 숙성 치즈, 신선 치즈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민영기 농부는 산과 임야를 사냥 방목지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약 400여 두의 유사냥을 자연환경에서 방목하고 있으며 사냥류와 다양한 사냥류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 사냥류와 다양한 사냥 유제품들, 어떤 맛일까 궁금해집니다. 귀여운 목소리로 요를레 히히 요를레 히히 요르레이 히. 네,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앞에 알록달록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네. 음식인지 소개해 주세요. 그러실까요? 요거는 리코타 치즈로 만든 샐러드고요. 요거는 고다 치즈. 요거는 그릭 요거트. 요거는 그릭 요거트로 만든 뭐죠? 까나페. 네, 그러면은 기본. 그러실까요? 사냥류부터 한번 드셔보시죠. 유럽에서는 고가의 건강식으로 인기라는데 사냥류의 맛 어때요, 수진 씨? 되게 부드럽고 네. 약간 살짝 달콤한 것 같은데요? 단맛이 나는 것 같아요. 사냥류로 만든 치즈도 궁금하네요. 쫀득쫀득하고 요 정도 치즈면은 가볍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사냥류와 사냥 유제품들은 일반 우유와 유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지만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며 날개 돋친 듯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동의 대자연이 키우는 건강한 먹거리란 입소문이 난 덕분이죠. 양과 사람과 먹거리와 건강과 힐링과 이런 것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종과도 연계될 수 있게 다른 축종도 여기다가 좀 입식을 해서 같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동의 대자연 아래 자유롭게 방목해 사냥을 키우고 있는 민영기 농부님을 만나봤습니다. 농부님, 네. 이게 뭐라고요? 사냥류. 사냥이는 여기는 영동이었습니다. 요를레. 충북의 알프스라 불리는 영동의 산골짜기에 자유롭게 방목해 키우는 사냥들이 있습니다. 영동의 대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사냥을 키우고 품질 좋은 사냥류와 다양한 유제품까지 생산하는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은요,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방관을 만나려면 소방서가 아니라 치악산으로 가야 된대요. 이웃들의 든든한 희망, 특별한 소방관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원주 치악산. 이곳을 등산하면 작은 초소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산악구조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다들 모여 계셨네요. 제가 오늘의 주인공을 찾으러 왔는데 어디 계실까요? 그분 맞으시죠? 오정근 소방관님. 네, 제가 오정근 소방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 가장 잘 맞는 옷이 소방관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20년차 소방관 오정근 씨. 저도 이제 아이들이 3명 있고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현장 가서 본능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치악산에서도 오정근 소방관의 활약은 이어지는데요. 등산객들의 안전을 도와주는 고마운 분들. 치악산 산악구조대로 활동 중입니다. 산행사고로 다친 분들을 위해 그의 가방엔 늘 자동심장 충격기 같은 구조장비가 있습니다. 등산하는 분들은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심정지가 어디서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 제재동기를 갖고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비상시에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예, 저 준비가 됐고요. 이제 출발할 겁니다. 자, 출발하시기 전에 저희 구호 한번 해고 가겠습니다. 구호가 있어요? 네, 구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화이팅하고 가시죠. 네, 우리는 하나!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가시죠. 오늘도 안전하게.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매주 치악산 정상까지 오르며 정찰을 하는 치악산 구조대.
특히 입석대에서 시작되는 황골 탐방로는 가파르고 돌이 많아 구조대가 늘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구간인데요. 그런데 이 소중한 일을 하는 치악산 구조대가 일반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이라고 하네요. 제가 촬영 다니면서 정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네네. 이런 봉사활동은 처음이에요. 일단 다 산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사고 예방으로 중점을 두고 다들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시작한 활동일 뿐인데 누군가에게 쓸모있고 도움이 된다니 그 뿌듯함에 오늘도 기꺼이 산을 오릅니다. 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나는 또 내가 어디서 뭐 봉사를 할까,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는데 쉽게 찾아보면 남한테 도울 수 있는 일이 많고 또 그러면 자기 자신도 좀 더 단단해지고 커지고 그래서 치가 떨리고 악이 바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험난한 치악산. 때문에 치악산 산악구조대는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예방활동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네. 저희가 응급처치로 파스 좀 뿌려드리고. 네네네. 스틱을 네네. 사용하시나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은 네네. 힘도 더 받을 수 있고 내려오실 때 무릎 안 아프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전하게 산행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파스도 뿌려주시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또 더 즐거운 등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운이 좋네요, 오늘. 구조대원님들이 계시면은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안전하니까 마음이 안심이 많이 되죠. 탐방객들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구조대. 오정근 씨가 이 봉사를 시작한 계기도 산에 있습니다. 소방관 되기 전에 그 치악산악회라고 그 산악회 동호회에서 그 정선 지역에 그때 태풍 왔을 때 2002년도에 거기 이제 봉사가 게 처음 이제 봉사했던 시작이었습니다. 소방관은 가슴 한켠에 있던 그의 봉사 정신을 더욱 일깨워줬습니다. 소방관이 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더 내 마음에 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소방관 생활하면서. 바쁜 일정 가운데도 휴일이면 봉사를 이어올 수 있는 건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주는 동료들의 도움도 큰데요. 힘들긴 하면서 제 자신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구조를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 자신에 대한 힐링도 되고 비급 환자들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소방관들은 아시는 것처럼 해서 뭐 산불 진화도 하고 진짜 뭐 심정지 환자들 가서 직접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든든하죠. 같이 있으면. 위급 상황 대처를 저희도 나름대로 하긴 하지만 더 잘하니까 많이 좀 든든합니다. 작은 안전까지 놓치지 않는 게 구조대원들인데요. 일단 산에 오실 때 등산화 신고 오신 건 참 잘하셨고요. 이 끈 같은 게 지금 약간 좀 미흡하신데 이게 너무 이렇게 길게 나오시면 내가 이걸 걸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고리가 크면 이게 가끔 스치다가 이게 여기 고리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발이 그냥 앞으로 많이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요 끈 처리를 좀 짧게 해주시고. 안전에는 작고 사소한 것이란 없죠. 등산객들은 구조대원들의 이런 세심한 예방활동 덕분에 오늘도 안전하게 산행을 이어갑니다. 이 산악구조대 나오는 거는 또 봉사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더 사명감도 느끼고 그리고 보람도 조금 더 있죠. 아니 근데 오정근 소방관님이랑 직장 동료이면서 또 쉬는 날엔 봉사활동도 계속 같이 하시잖아요. 옆에서 보기에 웃으시네. 옆에서 보기에 어떤 분이세요? 쉬는 날마다 팀장님 보면 항상 봉사활동하러 다니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봉사활동 엄청 많이 다니세요. 아니나 다를까 옷도 갈아입지 않고 바로 다음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오정근 소방관인데요. 매주 원주시 장애인 사회복지관에서 밥정을 나누기 위해 반찬 봉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먹는다는 것은 곧 생명. 끼니를 걸을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 배달을 멈출 수가 없다 보니까 벌써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봉사는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제 또 식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 이웃과 밥 한 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끼는 정근 씨. 네, 오늘도 저희가 맛있는 반찬 배달해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오늘 반찬을 나눌 집은 모두 8곳. 집집마다 따끈한 반찬을 배달하기 위해 서둘러 첫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늘 그렇듯 반겨주시는데요. 뭐 좀 어디 아프신데? 예, 괜찮아요. 그냥 완전 나이가 많아서 아프지. 완전 청소도 깨끗이 잘 해놓으시고. 봉사를 하며 오고 가는 온정이 봉사를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죠. 소방관 선생님이 거칠어요. 거칠지. 그거 뭐 참 무서운 일을 다 했는데 그 소방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해. 그럼 반찬만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드리니까 그게 다 네, 전해지는 것 같은데 좀 저런이가 날 반찬을 갖다 줘서 너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나 하고 혼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보내놓고도 그냥 바쁘고. 아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때론 어려움에 처한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제가 봉사를 더 했거든요. 그때. 예. 근데 그때 힘들 때 그 봉사하면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남다른 헌신과 사명감을 요하는 소방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봉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제가 퇴직이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계속 활동을 하고 퇴직해서도 제 몸이 건강하게 되는 한 계속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땀 흘리는 소방관 오정근부터 봉사왕 오정근까지 2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이름은 바로 우리 이웃들의 희망 오정근.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의 작은 사랑, 우리도 함께 응원할게요. 저는 그 왕산면 왕산리에 사는 김장섭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그 산 쪽을 좀 좋아했습니다. 시골을. 또 태생도 시골의 농사꾼의 아들이고 그래서 크면서 이제 도해지에 살다가 이제는 나이도 좀 드는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이쪽 산골로 좀 많이 좀 찾아봤죠. 근데 여기가 좀 상당히 그 사람 살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들어오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아파트 사업을 하는 회사였었는데 회사가 거의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아파트 분양도 잘 안 되고 해서 또 뭐 월급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뭐 산도 있고 땅도 좀 있으니까 귀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귀촌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산림 기사 2급짜리도 땄고요. 임업 후계자도 됐고, 예, 그래서 뭐 산에서 하는 거는 제가 제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자격이면 충분히 다 갖춰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교육 좀 받으러 가자고 좋대. 그래서 그럼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기 후배 거기 부부랑 같이 4명이서 가서 자격증 따고 뭐 교육 받으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딴 세상 같더라고. 솔직히 저보다도 진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젊은 사람들 한 40대 그런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너무 할 일 없는 사람들 있잖아. 교육 좀 받아보고 진짜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산이 그 버섯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버섯을 이제 생산을 하면서 버섯이 안 나는 부분만 조금씩 해서 뭐 산마늘,
그다음 고사리,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더덕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씨를 뿌리고 또 모종을 심고 해서 재배할 계획으로 지금 올해 이제 한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부근으로는 표고 재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꽁예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에 일하면서 시간 날 때 이제 겨울에는 산에 일이 안 되니까 뭐 공예를 해서 솥대나 장승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개비도 제가 이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산림 기사 2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산에 이제 벌채나 그다음 어린 나무 가꾸기, 산에 풀베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인부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하고 있죠. 사랑스러운 거보다도 뭐 언제 꼭 그런 거보다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무난하게 저거 하니까 그냥 일 갔다 오면 하여튼 고맙더라고. 하여튼 그런 게 아유 저 나이 돼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싶고 내가 괜히 그런 생각이 짠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뭐. 걱정되죠. 막 벌에 쏘이고 이럴 적에 뭐 어느 날은 진짜 늦게 와서 뭐 보면은 벌에 쏘여가지고 저기 강릉의료원에 가서 있다 오고 그럴 땐 좀 그래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책임자로서 또 사람들 같이 다니니까 그럴 때 좀 그래요. 마음이 좀 그 벌 나올 적에. 시골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가정이 원만하지 못해서 나이 먹어서 이제 대학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그냥 1년 과정 그 대구대학교 좀 다녔고요. 그다음 강릉원주대학교 1년까지 경영정책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고맙죠. 고맙고 미안한 게 많죠. 뭐 제가 그 사업 실패하고 진짜 집 쌀떡에 쌀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그런 어려움 다 극복하고 또 저도 뭐 어렵다 보니까 좀 노력도 많이 했고 산에 들어와서는 집사람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건강해진 것 같고 사람도 뭐 물론 여기가 사는 꼴이지만 요즘 차 못 다니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내 볼 일 있으면은 그냥 차로 갔다가 볼일 보고 올라오고 하여튼 모든 것을 집사람이 여러 가지로 많이 참고 살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안한 점이 있죠. 그냥 있다가 뭐 이렇게 뭐 막 남으려고 막 파릇하게 막 저기 새로운 거 나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막 기분이. 그 혼자서 막 저기 창밖 보다가 어떤 때는 춤도 추고 그래요. 제가. 좋다 그러고 소리도 질러보고 여기 뭐 야호해도 뭐 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야호하기도 하고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그 맛에 또 결혼도 또 팔아요. 애들이 오면은 뭐 언니 결혼 좀 갖다 줘 시내 내려오면은 근데 돈을 잘 못 받겠더라고. 가면은 밥 사줘 커피 사줘 이러니까 그건 또 걔네들은 언니는 그건 그거고 그러면 또 마지못해 받을 쪽도 있고 이래요. 제가 수석은 한 30년 동안 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면서 탐석도 많이 다녔고 제가 강릉 오죽현 앞에 예술창작인촌의 3층에 수석 전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석하고 골동품하고 전시장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쪽으로 이제 귀촌을 할 계획으로 다 정리를 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몇 점만 좀 소장하고 있습니다. 수석은 말도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제 마음도 별로 그 변함을 잘 주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묵직함이 수석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서 수석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계획은 제가 힘 잘하는 데까지 이 산 잘 갖고서 그냥 늙은이 뭐 용돈이나 될 정도로 개발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산에 일을 하니까 하여튼 항상 몸 조심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그거 말이죠. 뭐. 여보, 이제는 저기 너무 일에 대해서 너무 착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 몸 생각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 늘 내가 잘못하는 거 있어도 참아주고 또 따라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준 게 고맙죠. 뭐. 그래서 늘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효숙 씨 사랑합니다. 사랑해요.